반갑습니다. 네, 켜졌나? 네, 이날이 또 왔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결국 장비를 다시 꺼내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고요. 이제는 좀 뭐 처음에 원격할 때는 영상 찍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야, 모르는 아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좀 안다고 아는 아들 앞에서 또 이래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할 수 없죠. 네, 어쨌든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학교에 오게 만들고 싶어요. 네, 하여튼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한 대략 몇 시간 분량을 찍었을까요? 저번에 한 10시간 이상 분량을 찍었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플랫폼에 올리다가 보니까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몰라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뭔가를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질문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나? 이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교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막 답변해 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요 폴더 자체를 요 그룹 자체를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다시 이게 하면서 공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저번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올 텐데 특히 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한 단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중립을 지키기가 좀 많이 어렵고 저는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립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나오게 되는 문제점은 그냥 차근차근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몇 반은 했어요. 이거 2반, 3반, 4반은 했나? 그리고 1, 5, 6반은 안 했는 부분인데 첫 번째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1930년, 4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1910년대, 20년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1910년대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일제시대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통치 무슨 통치? 그렇죠. 무단통치.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1920년대는 무슨 통치? 그렇지. 문화통치.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내가 이거 서술형 평가에도 냈는데 기억하는 아들 없겠지? 민족 분열 통치. 그죠? 문화통치. 쉽게 말하면 좀 잘해주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였다? 우리 민족을 분열하려고 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요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통치가 변화한 거예요? 그죠? 3.1운동. 근데 이게 1930, 40년대 들어오면서 또 변한다 이거지요. 네. 그럼 왜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는 앞으로 할 건데 미리 스포를 좀 날릴게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말살이란 말은 완전히 없앤다. 뭐 이런 말 요새 안 쓰는 말이니까 설명하자면 완전히 우리 민족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요?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1910년대, 1920년대까지는요, 그런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철저하게 차별을 했다면 1930, 40년대 들어오면은 우리를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왜 이런 통치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해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 1929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황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제 패닉이거든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 The Great Panic.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공황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세계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요.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영국과 프랑스가 편먹고 누구랑 싸운 거예요? 독일이랑 싸운 거예요. 이거를 뭐 동맹국이니 연합군이니 뭐 이래 얘기하는데 일단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영국, 프랑스가 편먹고 독일이랑 싸운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 복잡함과 단순함이 제일 잘 드러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복잡한 사실들을 갖다가 가장 단순화시킨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예예요. 예. 사실은 예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라는 게 뭐 보면 아우 할 거 많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요 이 한국사의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학교에 가서 내가 전공을 역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깊고 그래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단순하게 적은 예가 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거를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거든.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정말 단순화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좀 안다, 소위 말하는 역덕이다 하는 사람이 이 교과서를 보면은 기도 안 차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왜 가르쳐?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여기에 서성거리던 역덕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다면 야 이렇게 심플하게 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 이래하면 안 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이 쳤네? 원래 종소리가 이래 컸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히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복잡해요. 경제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경제학자들도 이게 왜 갑자기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폭망한 사건이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이걸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뭐 수많은 음모론도 있고요. 학자들도 이거를 가지고 되게 또렷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절대적인 진리다. 역사에서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잖아요. 내 그 서술형 평가 매길 때 그 막 부분 점수 막 때려주는 거 이거는 내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왜? 뭐 따지고 보면은 말 안 되는 얘기가 없거든. 그래서 부분 점수를 준 거야. 그걸 갖다가 딱 두부 자르듯이 어떻게 너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못한다고 역사에서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세계 1차 대전은 영국, 프랑스와 독일하고 싸운 거다. 그지? 요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요 미국은 세계 1차 대전을 하지만 초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편 참가 안 해요. 왜? 이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민족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잖아. 함부로 누구 편을 들기가 좀 못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멀로주의라고 해가지고 불간섭이에요. 나는 저 유럽 쪽에서 뭐 일어난 일에 관심 없어. 대신 유럽 니들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멀로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얘들은 이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싸울 때 뭐 하느냐? 양쪽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공장이 빵빵 돌아갑니다. 둘은 싸운다고 피 터지는데 미국 애들은 무기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식료품 팔아먹고 이래저래 한다고 돈 엄청 벌어요. 경제 빵빵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독일에서 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니 하면서 이때 당시에 잠수함 나오거든요.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야 영국 프랑스 쪽으로 가는 배는 국적 불문하고 다 부수겠다라고 하더니 그때 이제 미국 배가 몇 대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져서 결국 세계 1차 대전 끝날 때쯤 해가지고 미국이 영국 프랑스 편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기 팔아먹고요. 세계 1차 대전 피해 안 보고요. 이건 주로 유럽에서 싸우거든요. 아메리카 그쪽에는 오지도 안 하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해를 본 거라고 이제 뭐 군인들은 좀 죽었겠지만 뭐 그냥 그게 다 해요, 사실은. 그 상황.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1920년대 미국이 엄청 잘 살죠. 미국이 번영합니다. 잘 살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이 아까 잘 돌아간다 했잖아요.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면요. 뭐가 많아질까요?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공장을 여기저기 막 지을 거 아니냐.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겠지. 그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공장은 그 야들이 사는 뭐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은 계속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장은 많아지고요. 공장이 많아지게 되면 일자리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이 무한도로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여튼 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20년대 이 미국의 번영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요 배경이 1920년대 미국이거든요. 엄청 잘 살죠. 맨날 파티하고. 그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개츠비처럼. 그런 상황. 근데 이게 1929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뭐를 맞이하게 된다? 대공황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잘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 소비라는 게 끊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쓰지 않는 거야. 뭐 살 만큼 다 사는데 뭐 더 이상 뭐하러 사노? 알겠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보면은 미국에서 불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사람들이요, 돈을 안 써요, 더 이상. 돈을 안 쓰게 되면 공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야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요,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실업자들이 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야들이 돈을 쓰겠나? 안 쓰지. 돈을 안 쓰면 공장이 문을 닫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미국이 이때 당시에 거의 세계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었거든. 전쟁 끝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거의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다 뽕가졌어요.
안 그렇겠어요? 서로 전쟁하고 폭탄 떨어뜨리고 싸우고 싸운다고 젊은이들 막 죽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누구에게 의존하느냐면은 미국에게 의지를 해요. 영국, 프랑스 쪽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기가 승리를 하게 되고 여기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한 독일은요, 승리한 영국,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물립니다. 배상금을 받아요. 영국, 프랑스가 1320억 마르크, 44년 할부로 1년에 30억 마르크씩 줘야 돼요. 독일은 돈 있나? 없거든. 그러면 이 돈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미국에서 해준다고. 미국에서 해준다고. 그럼 미국에서 돈을 주면은 독일이 그거를 가지고 영국, 프랑스에 갚고, 영국, 프랑스도 미국에 빚진 거 많거든, 전쟁하면서.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는 미국한테 갚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은 돌고 도니까 미국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스톱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면 대번 누구? 독일. 그리고 독일한테 배상금 받아서 먹고 사는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세계적인 대불황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폭망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의 불황은요, 엄청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업자가 1300만 명이었대요. 이때 실업자가 된 사람이 1300만 명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영화를 보면은 1930년대 그런 미국의 침울한 분위기가 나와요. 분노의 포도인가? 이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뭐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분노의 포도. 나중에 혹시 되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 영향이 누구한테 미치느냐? 선생님, 왜 자꾸 세계사 얘기해요? 세계사 선택도 별로 안 했는데 나 세계사 안 할 거예요 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뭐 어차피 식민지래가 힘들게 살고 못 살 테니까 별로 체감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일본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요, 요 위기를 극복해야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극복 노력이에요. 요 불황을 극복한다. 미국에서는요, 뉴딜 정책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이때 당시에 국가는요, 구경만 하는 거였거든요. 종이 왜 이렇게 빨리 쳐? 18분이네. 네, 빨리 끝내야겠어요. 자, 국가는, 자, 빨리 끝낼게요. 국가는 구경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국가가 본격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국가가 일을 벌여요. 어떻게? 뉴딜 정책, 원래 뉴딜 정책만 해도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댐 만들어요. 테네시강 개발 사업이라고 댐을 만들어요. 후버 댐인가? 그런 걸 만들어요. 선생님은 옛날에 라스베가스 갔다가 봤습니다. TMI네요. 네. 하여튼 거기에 댐을 만드는 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일자리를 건드는 거죠. 일자리가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 돈을 쓰게 되면 공장이 돌아간다고. 요렇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미국식이고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묶어요. 식민지와 본국을 묶고 나는 수입 안 받는다. 너끼리 알아서 해리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는 물건들을 식민지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의 재고들을 없애가면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블록경제. 이렇게 국가별로 블록경제를 기본 정책으로 삼으니까 일본 같은 나라들은 수출이 안 되는 거야. 딴 나라에 뭘 팔지를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얘들은 미국이 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땅이 많거든. 영국, 프랑스는요. 영국, 프랑스 땅도 있지만은 여기엔 또 뭐가 많아? 식민지가 많거든. 그러면 문제는 이 독일 같은 나라들이야. 독일은 땅도 안 넓고 식민지도 없고 그럼 어떻게? 식민지를 만들면 되지? 대외 침략. 이게 결국 나중에는 2차 대전의 배경이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독일뿐만 아니라 어디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있다는 거지요. 일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거야? 군국주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요. 얘들로 하여금 대외 침략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대외 침략 뭐가 있느냐? 1931년 만주로 쳐들어갑니다. 1931 만주사변. 1937년 중국으로 쳐들어가지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으로 쳐들어갑니다. 1941년 태평양전쟁.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일전쟁 때부터는요. 일본 혼자 좀 힘에 붙여. 그래서 이 전쟁에 누구를 동원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동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에게 총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리가또 하면서 일본 아들 싸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니는 조선인이 아니야. 이제 조선은 없어. 너는 일본인이야. 너는 일본의 신민이야. 그러니까 천황한테 충성해 라고 하면서 총을 주게 되고, 총을 받은 우리는 뭐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결국 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게 왜 나오게 되느냐? 대외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